이번 시간에는 경제도면을 통해서 수출과 내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죠. 그래요. 국내에도 시장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시장이 있죠. 어떤 이들은 수출과 내수를 대립관계로 보기도 해요. 붕황해지는 가운데 수출 기업을 키우는 경우가 많죠. 대한민국도 그랬고, 최근에 보면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수출 기업들을 키우다 보면, 수출하는 기업들을 키우다 보면 반작용도 일어나죠. 사람들 마음에 반발심이 생겨서 수출 기업을 그만 키우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수 기업을 키우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을 대립관계로 보는 견해도 나오죠. 대한민국에서 한때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수출과 내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국내 시장이 있죠. 보통 로컬 마켓이라 하죠. LM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국제 시장을 인터내셔널 마켓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IM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자본을 수출 자본, 국내 자본, 이렇게 국내 소비용 자본으로 나눌 수 있겠죠. 수출용 자본은 익스포트가 수출이란 뜻이죠. EXP로 표시할 수 있고, 그래요. 국내 소비용 자본은 국내 소비용품을 생산하는 자본은 도메스틱에서 DOM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요. 국내 소비용 상품은 여기서 동으로 표시되는 자본에서 생산을 하겠죠. 그리고 이건 누가 소비를 하나요? 누가 소비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국내 소비용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이 소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누가 소비할 수 있나요? 국내 소비용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에 참여하는 이들이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또 누가 소비할 수 있나요?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이 있죠. 그러한 자본이 그래요. 국내 소비용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국내 소비용 상품을 그래요.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이 그림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수출 자본과 내수 자본 사이 거래에 상세도라고 표시했죠. 이 상세도라는 것도 위 도면에 비해서 상세하다는 거지 뭐 어떤 절대적인 개념은 아닌 거죠. 더 상세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표시하면 훨씬 복잡하겠죠. 국내 소비용 상품에는 또 어떤 상품이 있나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들도 있죠. 그래요. 수입품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세계 시장을 보면 어떤 상품들이 소비되나요? 국내에서 수출한 상품도 소비되고 또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자본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간단하게. 그래요. 수입품은 어떻게 그래요? 국내 시장에 들어오나요? 국내 자본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죠. 상업 자본이 국제 시장에서 상품을 사서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겠죠. 혹은 다른 나라의 자본이 직접 팔 수 있겠죠.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그래 좀 더 상세하게 표시가 됐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이 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출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심플하게 표시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과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에 참여하는 이들이 사라졌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수 자본과 내수 자본에 참여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힘들어지겠죠. 왜 그래요? 국내 소비용 상품을 수요하는 자들에는 어떤 자들이 있나요?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죠. 이들이 빠져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100개 있고 이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있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되나요? 국내 소비용 상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수를 키우는 방법이 뭔가요?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수 상품을 소비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수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이 크게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수출과 내수가 무관한가요?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수입품 역시 내수시장을 구성하죠. 수입품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 없는 건가요? 필요하죠. 예전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수입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밀 같은 거 수입하죠. 식량이에요. 밀은 식량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죠. 또한 뭐 어떤 걸 수입하나요? 석유도 수입하잖아요. 석유 안 나잖아요. 그럼 수입품을 얻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출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수출을 해야지 수입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출하면서 달러를 얻겠죠. 그 달러를 가지고 수입을 하는 거죠. 수출을 하지 않으면 달러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럼 수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달러 아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수단이 있으면 되겠죠. 뭐 금 같은 게 있으면 되겠죠. 근데 필요한 것을 구매할 정도의 금이 또 한국에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이 있다 하더라도 무한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캐내면 이제 수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수출품이 중요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국내 소비용 상품을 소비하는 수요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가요? 국내 시장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출 안 하면 수입품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풍요로워질까요?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수시장이 죽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수출기업과 수출기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내수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수출기업을 키우니까 전체적으로 부유해지죠. 내수 상품을 소비하는 기업만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만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수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요? 식량이죠. 옛날에 공업자본을 키우기 전에는 그래요. 농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뭐 TV도 보고 TV도 구매해서 보고 그래요. 뭐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아파트에서 살고 그러죠. 그 왜 그런가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키우니까 국내 소비용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내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에 더불어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성장 기업 중에 하나였죠. 수출 중심의 기업을 키우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었죠. 그게 성공을 했죠. 성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수출과 내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